자, 그러면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유저 리포지터리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유저 리포지터리 이미 있죠? 그죠?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는 이건 존재하는지, 유저 네임이, 유저 아이디가 존재하는지 사실 썼던 거잖아요. 책을 한번 볼까요? 책에 어떻게 나와 있나? 책에 보면 로그인 중이죠. 우리가 계속 로그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요것도 했고, 요것도 구현을 했죠. 요거까지 나왔던 거 봤을 거예요. 자, 저는 요거 하나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옵셔널 해가지고 사이트 유저라는 걸 추가를 해달라 하죠. find by 요거는 유저 네임인데 find by 유저 유는 대문자로 써도 됩니다. 다만 유저 네임 쓸 때 n은 대문자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류 납니다. 어제 봤었죠. 제가 잘못 써가지고. 자, 그 다음에 시큐리티 서비스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있다. 시큐리티 서비스라는 게 있죠. 유저 시큐리티 서비스. 얘는 유저 관련된 거니까 여기다가 쓰죠. 유저 시큐리티 서비스. 이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일단 이게 필요합니다. 천천히 임포트 되니까. 그 다음에 find by는 우리가 유저 요거 대문자로 바꿨죠. 그 다음에 얘는 유저 서비스랑 비슷한데 얘는 시큐리티와 소통을 담당합니다. 시큐리티와 소통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mplement 해가지고 이제 유저 디테일 서비스라는 걸 지금 상속받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구현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시큐리티가 다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시큐리티는 유저 디테일 서비스라는 걸 임플리먼트한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걸 규칙으로 합니다. 규칙. 이게 스프링 시큐리티가 정한 규칙이에요. 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 로드 유저 바이 유저 네임이라는 요 녀석이 또 있어야 됩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큐리티가 특정 회원은 유저 네임을 받았을 때, 근데 그게 이제 고객이 로그인 폼에서 입력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큐리티 입장에서는 특정 회원의 유저 네임을 받았을 때 그 유저 네임에 해당하는 회원 정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정보가 뭐냐면 요걸 말하는 거죠. 자, 요거 우리가 어제 가입했던 요 정보들이죠. 그러면 요 정보를 시큐리티가 얻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회원 정보를 얻는 수단이 바로 로드 유저 바이 유저 네임이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줘요. 시큐리티는 사이트 유저라는 테이블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사이트 유저라는 요걸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사이트 유저 테이블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테이블이라는 건 DB 테이블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로드 유저 바이 유저 네임 이런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거를 우리 나름대로 구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자, 사이트 유저 해가지고, 자, 지금 이제 뭐 디스는 생략 가능하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유저 리포지터리에서 find by 유저네임. 유저 네임을 얻습니다. 유저 네임을 얻어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없다. 그러면 사용자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사용자 없다고 나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이걸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 코드가 너무 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줄여볼게요. 사이트 유저라 쓰고, 그 다음에 유저 리포지터리 find 유저 한 다음에 or else throw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요거 throw 말고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요렇게 줄여서 쓸 수가 있어요. 보이죠? 그러니까 예외인 거예요. 예외. 수로 내가 사용자 찾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 띄워라.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다음 찾고서 else, 그러니까 if else, 그러니까 이죠 조건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예외를 바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예외가 실행되고 그 예외에다가 사용자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걸 넣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uthorize, 요게 뭐냐면 얘는 권한 부여예요. 권한 부여. 권한들을 담을 빈 리스트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들어오는 회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참고로 유저 롤도 이거 만들 거예요. 자, 요거 없으니까 컨트롤 눌러서 유저에다가 유저 롤 해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자, 유저 롤은 수업 페이지 책에 보면 나와 있죠.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자, 요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뜬금없이 보면 유저라는 게 갑자기 등장했어요. 참고로 이제 유저 롤이랑 이넘도 일단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넘은 아직 안 배웠어요. 여기 보면 유저 롤에 이넘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뭔지는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뜬금없이 유저라는 게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 유저라는 건 뭐냐면 자, 시큐리티에서 작동하는 클래스, 시큐리티에서 작동하는 클래스. 유저는 시큐리티에서 작동하는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 자, 그래서 시큐리티에서 사용하는 유저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저를 만들 때 그래서 일부러 사이트 유저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이트 유저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사이트 유저. 그렇죠? 사이트 유저 들어가 볼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거 이제 제가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클래스 이름은 유저라 해도 상관없는데 시큐리티는 유저라는 클래스가 이미 정의되어 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시큐리티는 ID, 비번을 받으면 그게 정말 유효한지 아닌지 테스트할 방법이 없어요. 걔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시큐리티는 요 유저 디테일 서비스, 그죠? 지금 이제 유저 디테일 서비스, 자, 얘를 임플리먼트 받은 서비스를 전체에서 찾습니다. 그 녀석이 힌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임플리먼트한 서비스를 찾아와요. 그리고 걔는 이 메서드가 있어요. 유저 디테일 서비스한테 요런 메서드가 있어요. 지금 오버라이드 한 거 보이죠? 궁금하면 제가 여기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로드 바이 보이시나요? 요런 거 있잖아요. 여기 로드 유저 바이 유저네임이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쓸 수가 있는 건데, 거기다가 시큐리티가 아이디를 넣어요. 그러면 시큐리티가 원하는 정보를 가공을 해가지고 걔를 유저라는 객체에 담아가지고 리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이트 유저라는 걸 여기서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사이트 유저는 우리가 만든 거고, 이거는 비표준이에요. 비표준. 시큐리티 입장에서 표준 유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맞게 잘 넣어주면 되는 건데, 자, 일단 임포트가 안 돼 있으니까 임포트를 해줘야죠. 자, 딴 거 아니에요. 위에 보면 이제 유저 요거죠. 요 녀석을 유저 맨 위에 거 그걸 임포트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와 그 다음에 권한 부여, authorize가 뭐다? 권한 부여입니다. 권한을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 건데, 시큐리티 컨피그를 일단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요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방금 한 게 어쨌든 요거 관련된 거고, 요거 있죠? 요거 빈 추가. 자, 얘를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밑에다 추가하고 있나? 생략 있으니까 요 밑에다가 빈. 뭐야? 그쵸, 제가 잘못 썼죠? 빈을 여기다 추가하면 안 되죠? 자, 여기다. 자, 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자, 저번에도 말씀드린 스프링 시큐리티가 시큐리티 컨피그에 있는 이제 컨피그레이션에 붙어있는 녀석을 한 번에 쭉 읽는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 빈을 확인한 다음에 그 빈을 기억한다 했죠. 자, 지금 보면 us
어스케이션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뭐 매니저라는 게 있죠. 어스케이션 매니저. 자, 그 다음에 로그인 경로를 여기 보면 이렇게 하라고 나오죠. 유저 로그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제가 여기 레이아웃 메뉴 내부바 얘는 이미 우리가 로그인이라고 이렇게 경로 바꿔왔죠. 자, 책에서 지금 하는 요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외워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로그인이 되는지부터 봅시다. 컨트롤 시프트 X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로컬 호스트 8080 치게 되면 자, 로그인 들어가면 로그인 되죠. 자, 근데 그 전에 아이디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자, 확인해달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유저 1이라 썼어요. 아이디는 제대로 썼는데 비밀번호를 예를 들어 555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래도 뭐라 뜨는 거예요? 사용자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확인해달라고 나온다. 자, 일단 제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이제 유저 1에 1234 로그인하면 자, 로그인이 됐어요. 지금 이게 로그인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시큐리티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시큐리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하시면 이해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심을 잡고 예를 들어서 대체 이 녀석들이 왜 여기 껴있고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여러분들이 이걸 빼고 실행해보는 거예요. 얘를 빼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번 로그인을 해보는 거죠. 다시 아마 로그인 될 겁니다. 여기다가 유저 1, 1, 2, 3, 4. 자, 근데 이제 로그인을 해도 얘가 없어도 잘 되네? 기본적으로 이런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 유저 서비스 일단 다시 집어넣을게요. 여기 유저 서비스 서비스 시큐리티 서비스 들어가서 요런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정말 얘가 유저 디테일이라는 게 실행되고 있을까? 유저 디테일스 실행됨. 그러니까 얘가 정말 작동이 되는지 보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클리어 올 하시고 로그인 했을 때 유저 1. 자, 로그인 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이시나요? 유저 디테일 실행됨이라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 그러면 내가 만든 요 유저 디테일 요게 지금 일단 잘 실행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일단은 스프링 시큐리티가 얘를 정말 쓰고 있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렇게도 써볼 수 있겠죠. 뭐 실행됨 해가지고 뭐 대충 유저 네임은 뭐가 나올까 궁금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디버깅 활동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해보라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백이에요. 자, 보면 실행하면 아, 유저 1이라는 게 이렇게 톡 튀어나오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 잘 되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유저네임이 잘 들어왔구나.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라 만들었어요? 컨트롤러 만들었잖아요. 원래는 컨트롤러 만들어서 받은 걸 서비스로 보내서 처리를 했잖아요. 그거를 대신에 이제 시큐리티가 해주는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시큐리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보시면 되는데 로그인 했을 때 없으면 안 돼야 하고 입력했을 때 그냥 이제 리스트 하면 입력했을 때 뭐 로그인 요거라도 나오면 성공한 거죠. 왜냐면 지금 여기로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질문 리스트 하면 질문 리스트도 나오고. 자, 여튼간에 로그인이 잘 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큐리티를 통한 그래서 규칙에 맞게 배치하시면 되고요. 조립을 알아서 시큐리티가 해주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됐습니다.